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16쪽 가겠습니다. 고전 소설. 자, 여러분, 고전 소설은 내가 이거 본 수업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건데, 본질이 어디 있다고? 오락성의 획득. 알겠죠? 오락성의 획득. 그래서 그 116쪽에 페이지 상단부에 적어보세요. 고전 산문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 이퀄 표시하고 이렇게 적어봐. 도파민 분비. 아, 진짜. 도파민 분비.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의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위해서 서술상의 특징이 정해져 있었다. 얘가 시험 문제로 나오죠. 얘가. 알겠죠? 이거는 반시전 할 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단 이거 위주로 좀 볼 텐데 여러 번 얘기했었죠. 건너가겠습니다. 이제 좀 지겨울 것 같아. 자, 얘만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오락성을 획득하기 위한 시간에 대한 서술상의 특징. 일단 재미없는 부분은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 전개 늘어지면 개 답답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뭐가 빈번하게 드러나? 요약적 제시.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장치가 뭐야? 꿈이죠. 그렇죠? 꿈. 여기서 초월적 존재가 등장해서 뭘 알려주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주죠. 다음에 꿈에서 깨고 나면 얘가 꼭 잘 안 믿어. 진짜 사실인가? 그래야 관객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장 터지지. 그래야 몰입하게 되잖아. 근데 같이 뭘 던져줄 때가 많아? 초월적 존재가 증거. 됐습니까? 도파민 분비 장치죠. 다음에 인물관계 파악하기. 역시 싸움 구경은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물관계가 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호칭 중요합니다. 호칭. 이거 기출에서 했었죠. 기출에서. 예시 봅시다. 예시. 어디가 보냐면 여러분 129쪽 가보세요. 자, 반시전에서 A로 묶은 부분 있죠. A로 묶은 부분, 거기서 바로 윗단락 2에 천자로 더불어 의논하고 표를 올려 보입니까? 자, 누구의 죄상을 추달했다고? 반옥하고 위윤이죠. 차시, 위시랑이, 위시랑 밑줄. 이게 위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벼슬이 뭐였던 거야? 시랑이었겠죠. 시랑. 다음에 위시랑이 경사에와 벼슬에 나아가매 청렴정직하여 직분을 수행함에 일호라도 구차함이 없으니 상이 위윤의 제조를 기특히 여기사 벼슬을 도두어 예부상서. 자, 그럼 이 순간에 위시랑은 이제 뭘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위상서. 그렇죠. 이런 식인 거지. 위상서가 천은에 숙사하고 돌아왔으나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하여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니 문득 반시의 총형 직근당 반희가 골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위상서를 보고 예필 후 이르되 금일간에 최형의 아들 최원의 상소를 보니 형의 허물. 다시 반희라는 사람이 위윤한테 얘기하고 있죠. 이때 형이 누구야? 그러니까 위윤이겠지. 봐봐. 한 사람이죠. 명칭 몇 개? 4개. 4개. 처음에 뭐? 위윤. 그 다음에 뭐? 위시랑. 세 번째 뭐? 위상서. 네 번째 뭐? 형. 이런 거죠. 그래서 인물관계 제대로 확정해 주려면 관직명하고 일반 호칭에 조금 익숙해져야 돼. 좀 익숙해져야 돼. 이해됩니까? 그리고 인물이 갑자기 추가될 때가 있어. 근데 이 추가된 인물이 무슨 관계지? 떡밥이 나중에 회수가 될 때가 있지? 예시 뭐가 있죠? 23년 6월달 모의평가에 소현성록, 친누나 소씨, 중략줄거리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현대소설에서도 예시 하나 찾을 수 있지. 박태환의 골모간. 갑순이 할머니, 정이 뭐야? 엄마. 집주름 영감, 갑순이 할머니의
남편. 을득이는 누구야? 양서방은 또 누구였죠? 자꾸 인물 추가하고 나중에 떡밥을 회수하고 있죠. 다음에 모든 공간의 이동을 다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얘는 오늘날로 따지면 OST 깔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체크해줘야 돼. 우리 또 영화나 드라마 볼 때 OST 깔리면 도파민 분비되잖아. 그런 얘기죠. 다음에 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는 내용 유추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첫 번째 예. 다음에 두 번째 예.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선지가 구성되는 편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거 여러 번 했으니까 굳이 다시 적을 필요는 없지? 적어야 돼? 표정이 좀 적으세요. 적으세요. 자, 적당한 여백 봐서 얘 좀 필기해 주세요. 서술자의 개입은 너무 쉬운 얘기니까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고전 시가하고 현대시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고전 소설도 최대한 좀 평가원 기출의 경향성에 맞게 여기에 초점 맞춰서 해석하겠습니다. 알겠죠? 작품 본문을 좀 정확하게 뚫어내는 건 내신 스타일이죠. 게다가 그 우리 고전 소설 중에서 현목 쌍용기라고 있는데 이거 몇 권인지 알아? 18권이야. 다 정리할까? 그럼 8월 때까지 한 수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본문에 실린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거의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인 경향성이긴 하지만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여기 실려있는 장면을 가지고 수능식 사고를 한번 점검해 보겠다. 알겠죠? 이게 맞는 게 아닌가? 다 적었습니까? 119쪽 가봅시다. 119쪽. 문제 4번에 보기 가보면 포천임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목이 뜻이 포천의 기한 소문이죠. 소문 밑줄, 소문. 밑에 야담이라고 적어보세요. 야담. 자,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야담에 실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본문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내용이 북벌론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 전공하고 하공 간에 이 티키타카가 나오거든. 그래서 내용 정 궁금하면 그냥 2번 문제 하나 풀어보면 다 정리됩니다. 2번 문제. 알겠죠? 2번 문제. 자, 넘어갑시다. 자, 왕수제 취득 용려설인데 여러분 제목에서 왕수제 끊어주세요. 다음에 취득 끊어주세요. 자, 왕수제라는 사람이 취득하다. 근데 용려가 뭐냐면 용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취득하다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아무튼 설이죠, 설화입니다. 지금까지 평가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알겠죠? 지금 한 번 나왔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유가 있어. 여러분 이거 전체 줄거리 본문 쭉 다 읽어봤죠? 그죠?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출처 적어보세요. 26년 6월달 모의평가 김진옥전. 바로 작년 모의평가죠. 작년 6월. 자,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김진옥전의 영훈 서사가 보여주는 바다 세계에서의 모험담에서는 여기서도 무슨 세계에서의 모험담이야? 영국이니까 바다 세계 아니야? 초월적 세계에 대한 변모된 서술 양상이 드러난다. 이 작품 속 초월적 세계는 다른 영국 소설에서처럼 인간 세계와의 간격이 지닌 것으로 인식되지만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으로도 그려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누인이 용왕의 아들이지. 누구랑 갈등을 겪고 있어? 구미호랑. 그죠? 그러니까 초월적 인물인데 갈등 겪고 있는 거죠. 똑같이. 자,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 요청으로 초월적 세계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 요청받았어? 활 쏘게 해달라. 요청받았죠. 그러니까 우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 그러면 이 작품에서 물어볼 만한 게 이미 언제 다 나왔어? 작년 6월에. 알겠죠? 나올 수가 없어. 빤하다고. 게다가 이때 왕수자라는 사람이 고려 태조 왕건의 아버지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아버지. 그럼 이때 왕건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야? 이런 사람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용녀, 용왕의 딸의 아들인 거지. 따라서 건국설화, 신상성의 확보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문학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해됐죠? 낼 거 많잖아. 뒤쪽에 뭐 반시전, 금방울전 여러 개 있죠. 그런 거 내겠지. 자, 125쪽 갑시다. 자, 서해 무릉기. 일단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 적어보세요. 혼사장의 모티프와 꿈의 서사적 기능. 여러분, 혼사장의 모티프 무슨 분비 장치야? 도파민, 그렇죠. 사랑이 금방금방 성취가 되면 재미가 없지. 그 다음에 꿈, 예지몽 아냐? 이거 역시 도파민 분비 장치.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잡힐 수밖에 없죠. 자, 전체 줄거리 쭉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보면 전주의 명공, 이때 명공이란 건 기술이 뛰어난 장인을 얘기합니다. 유현중의 아들 유연은 부친의 명으로 영흥에 사는 친척 최공을 문병하러 갔다가 최공의 딸 최소절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하지만 유연과 최소절은 인척관계였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혼사장의 모티프 첫 번째 걸림돌이 뭐지? 인척관계야. 여기서부터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원수 집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관객들이 되게 안타까워할 거 아니야. 첫 번째 도파민 분비. 자, 혼인하기 어려워 유연은 상사병을 앓게 된다. 유연의 상태가 악화되자 유연의 부모는 할 수 없이 두 사람을 혼인시킨다. 혼선 날 밤 갑자기 쳐들어온 도적무리에 의해 유연은 신부 최 씨를 빼앗기게 되고 이 두 번째 혼사장의 모티프가 되겠죠? 도파민 분비되겠죠 또. 자, 최 씨를 잊지 못한 유연은 부모에게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나며 10년의 기한으로 최 씨를 찾고자 한다. 기한을 정해두는 건 또 뭐야?
아무튼 간에 도적은 최 씨의 용모와 덕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내로 삼기 위해 최 씨를 자신의 근거지인 서해 무릎으로 데려갔으나 억지로 혼인을 치르지 않고 역시 10년의 기한으로. 도적도 낭만 있어. 여기서 영화 타짜 본 사람. 명작을 안 봤어? 거기 묻고 더블로 가 있잖아.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 화랑이한테. 야, 나도 낭만이 있다. 곽철용이죠. 곽철용. 아무튼 자, 최 씨의 회심을 기다린다.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야. 유연은 3년 동안 최 씨를 찾아다니다가 이때 여기서 여승으로 변장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좀 특이한 게 남장이 아니라 여장 모티프가 드러납니다. 여장 모티프. 알겠죠? 우연히 서해 무령에 닿고 금산사 부처의 도움으로 이때가 예지몽이 드러나는 구간이겠지. 최 씨를 되찾아 완전한 결연을 이룬다. 자, 도파민 분비 끝. 여기서. 그러면 본문 들어갑시다. 125쪽. 125쪽. 첫 번째 줄에 밑줄. 유생은 여승으로 변장하고. 그리고 생 따로 내묻혀 보세요. 이거 이름 아니야. 한자 이건데 젊은 남자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젊은 남자. 그러니까 유시성을 가진 젊은 남자니까 유생은 누구겠어? 유연이겠죠. 만약에 김씨성을 가진 젊은 남자라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 김생. 알겠죠? 김생. 여기서는 유생. 자, 다음에 어디로 가보냐면 여기서 꿈 네모친 부분 보이죠? 꿈. 페이지 하단부쯤에 보이죠? 거기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한 노승 보이죠? 한 노승 파란색 네모치고. 이 노승 누구겠어? 초월적 존재겠죠. 나는 금산사의 부처로다. 네 지아비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너희 두 사람을 도와주러 왔노라. 내일 옷이 한 여승이 밖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유생이니 이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예언해주고 있죠. 근데 항상 바로 안 믿어. 바로 밑에 줄에 빨간색 쭉 밑줄. 최 씨는 한낱 꿈속에 헛된 일인 듯 여겨져 몸과 마음이 모두 어지럽고 뒤숭숭한 가운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근데 거기서 두 줄 밑에 개선이가 뭐라고 얘기해? 진짜? 집 바로 밖에 여승이 와 있어. 파란색 밑줄. 장지명 밖에 한 여성이 와서 양식을 청하옵는데 밑에 두 글자 뭐라고 적어야 돼? 증거. 증거. 자, 다음에 125쪽이 밑에서 세 번째 줄. 여성은 내당에 들어와도 괜찮으니 아가씨께서 한번 보시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최 씨가 이곳에 온 지 수삼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를 옮김이 없었는데 파란색 쭉 밑줄. 이날은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했다. 자, 내면의 변화 계기가 되겠죠. 그렇죠? 밑에 적어보세요. 내면의 변화. 이날은 특별하게 좀 나갈 마음이 생겼다고. 자, 그래서 127쪽에 1번의 선지 2번 별표. 자, 개선에 최 씨가 나가기로 하자 여성이 있는 곳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뭐 묻고 있는 거지? 최 씨의 내면 변화를 묻고 있는 거죠. 알겠죠? 최 씨의 내면 변화. 그래서 1번의 선지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보다. 내면 변화를 묻고 있죠? 굉장히 문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묻고 있는 거지? 자, 다음에 126쪽 가겠습니다. 중력 부분의 줄거리. 유생은 최 씨를 따라갔다가 최 씨를 납치해간 장군. 이때 도적 이름이 장군이야. 별설 아닙니다. 장군은 여승을 수상히 여겨 멀리 내쫓는다. 자, A 부분 갑시다. A 바로 위에 하루는 정부인. 정부인이 장군 엄마죠. 장군 엄마. 최 씨를 불러 달래며 말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작품 내에서 정부인이 최 씨를 굉장히 좀 살갑게 그리고 잘 대해주거든. 근데 이거 긍정 아닙니다. 이거 긍정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의도가 뭐 어디에 있는 거야? 이제 여기에 마음 붙이고 누구랑 결혼해라? 내 아들이랑. 그래서 이게 긍정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 정 씨의 행동을. 이해됐죠? 자, A 부분. A 부분에서 세 번째 줄, 빨간색 밑줄.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
그러니까 정씨가 잘해주는 걸 마냥 긍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밑에 가보니까 최 씨가 다 듣고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치욕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이라고 볼 수가 없지. 자, 이때 또 도파민 분비 장치 하나 나오죠. 116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누가 나와? 여승 파란색 네모치고. 금산사 부처 참 바쁘겠어. 나는 금산사 부처로다. 네 지압의 정성에 감동하여 두 사람을 돕노라. 지금 장원 밖에 유생이 와 있으니 밥이 나가 달아날 기약을 정하여 한 번 더 도와주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특별하게 좀 어려울 건 없고 도파민 분비 장치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혼사장애 모티브 두 가지 뭐였다고? 첫 번째 인척관계, 두 번째 뭐? 도적의 납치. 알겠죠? 도적의 납치.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재회 관련해서 금산사 부처가 꿈에서 두 번 등장한다. 이 정도 기억해 주면 되겠어. 만약에 다른 부분 낸다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다 읽어봐야지. 알겠죠? 다 읽어봐야죠. 그래서 고전 소설의 클리셰를 좀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